지방의원 절반 이상이 임기 내내 질의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해외 연수는 의원 한 명이 3번꼴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유기견 보호소가 곧 폐쇄될 예정이어서 유기견 20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제초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잡초가 최근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 유물 500여 점이 최초로 공개돼 웅장했던 황룡사를 가늠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2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높고 하늘도 맑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일 공기질이 탁하다고 하죠? 네,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공기가 탁해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제부터 공기질이 꽤 안 좋은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초미세먼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장기간 외출을 삼가고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탁하지만 오늘도 하늘이 맑고 기온은 높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7도, 안동 1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로 30도 가까운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연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높은 기온 이어지겠고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주요 후보 대부분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많은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열기도 그만큼 달아오를지 주목되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장 주요 후보 3명 모두 등록 첫날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했고 민주당 임대윤, 바른미래당 김영기 후보가 차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북도지사 후보도 민주당 오준기, 한국당 이철우, 바른미래당 권오을, 정의당 박창호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대구 교육감 후보는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 3명이 등록했고 경북교육감은 문경구, 안상섭, 이경희, 이찬교, 임종식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율이 크게 올라 지난 지방선거보다 서너 배 많은 90명가량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만큼은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구 기초단체장 4명 등 모두 50명에 가까운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광역과 기초지방의회에 진출해 세를 넓힌다는 생각입니다. 무소속 돌풍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 후보자는 모두 313명으로 2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올해 선거는 경쟁이 더 치열해 3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낮은 투표율. 대구는 지난 5회와 6회 지방선거에서 50% 안팎의 전국 꼴찌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그리고 무소속 할 것 없이 본격적인 표박가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례 발의와 의정 질의 현황을 봤을 때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오늘은 관광성 외유로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해외 연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구 8개 구군 의원들이 다녀온 해외 연수는 356건으로 의원 1명당 3번씩 해외 연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절반 이상이 질의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해외 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은 단 5명으로 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도 871회 해외 연수로 의원 1명당 3번씩 대구와 같았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지 않은 의원은 9명, 비율로 보면 3%에 불과합니다. 물론 해외 연수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만
해외 연수 지역을 보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혼자서 연수 지역과 일정을 정하는 나홀로 해외 연수가 제법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면 방문 지역 의회나 행정기관 교류는 전혀 없고 깊이 없는 수박 거달기식이었다며 스스로 크게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유성이라는 내용들도 사실은 없었는데 지난번 해외 봉사는 좀 본질적으로 해외 연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요. 예. 내가 하여튼 그 영역을 제가 한번 넓혀본 거예요. 제가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 유럽은 어떤가 싶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갔고. 그 지역에 있는 의회라든지 뭐 이런 행정기관 방문. 혼자 가니까 그거는 못하죠. 의정 활동의 기본인 조례발의나 의정 질의는 가뭄에 콩나듯 했지만 해외 연수만큼은 누구 할 것 없이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공항 관련 공약을 두고 대구시장 여야 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이 대구 경북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대구 5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는데도 민주당 대구시당은 반대로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중앙당이 표기 실수를 했다가 바로 잡았는데도 권 후보가 트집을 잡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받아쳤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한 달성 김문호 후보와 남구 권태영 후보, 성주 전화식 후보는 오늘 무소속 연대 발대식을 합니다. 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단체장 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김영기 후보가 대구 정치 변화를 위해 무소속과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무소속 연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축제를 여는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서 4박 5일 동안 밤을 샌다. 4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옆에 천막 한 개가 들어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박 5일을 이러고 있던 겁니다. 더구나 이런 풍경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 열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성소수자들 축제를 막기 위해 일부 기독교 단체가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혐오 세력들이 계속해서 집회 신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을 서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축제 30일 전인 2018년 5월 24일 새벽 0시. 집회 신고하겠습니다. 4박 5일을 기다려야 했던 집회 신고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원하는 코스, 대구 백화점 주변으로 해서 8개 정도의 행로를 다 집회 신고를 냈고요. 퀴어 문화축제는 서울에서 시작해 지역에서는 2009년 대구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3년 전 경찰은 행진을, 대구 중구청은 야외 무대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고 일부 반대 세력은 축제 중 오물을 던졌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지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격려를 하고 모두가 다 온 세상이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주는.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퀴어 축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퀴어 축제 당일에는 인근 공원에서 반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유기견 200여 마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안락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팔공산 중턱에 자리한 한난의 보호소는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이곳 운영자 신상희 씨는 17년 전 반려견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진 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구시 보호소 폐쇄로 많은 유기견을 떠안은 데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버려진 개들이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이곳 한난의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은 모두 250마리,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최근 관할구청이 한난의 보호소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 민원이 잇따른 데다 가축 사육금지 구역에 이런 대형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당장 수용할 시설이 없고 대체 터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이전할 것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뭐 진짜 시청에서나 구청에서나 땅만 임대만 해줘도 제가 이전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대구시 동구청이 최후 통첩이라며 제시한 날은 다음 달 18일. 그때까지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는 유기견은 결국 안락사될 처지입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밖에 저희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보호소의 수백 마리 개들은 지금 시한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00여 명이 법이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한수원의 경영 윤리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에서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3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임금은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낙찰 하한율을 87.9% 이상으로 정해놓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비를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임의로 5 내지 5%로 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한수원이 진짜 부도덕하다. 한수원이 정부 지침을 어긴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인건비 산정 기준 금액을 5%가량 낮추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용역직 550여 명의 임금 2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한수원은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사과나 손해배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 초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아 공공연대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비, 정말 열악한 임금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비 깎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수원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주문한 대로 용역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계약 제도를 변경했으며 제도 변경 전 계약건까지 소급해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연대 노조는 용역 비정규직의 집단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제초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악성잡초가 최근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논밭을 위협하는 악성잡초에 대한 방제법 연구가 시급합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둔 밀밭입니다. 밀생장을 방해하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유럽 전어입니다. 이런 외래종 잡초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적합한 방제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 토착종에 비해서 야들은 무적이에요, 무적. 그냥 막 번져버리니까.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전국 농경지에서 자라는 외래 잡초는 모두 166종, 10년 사이에 66종이나 많아졌습니다. 기온 상승이 있으면 동남아에 있는 열대잡초나 북미 혹은 유럽에 있는 동계잡초들이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같은 제초제를 오랜 기간 사용해 저항성이 생긴 제초제 저항성 잡초도 큰 문제입니다. 경북의 논 절반 이상에서 저항성 논잡초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 면적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성분의 제초제를 매년 연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급해드린 제초제 저항성 잡초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적정 시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 교역이나 기후변화,
또 다양한 작물 재배로 외래 잡초와 악성 잡초가 크게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를 주제로 한 유물전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황룡사 관련 유물 500여 점이 최초로 공개돼 웅장했던 황룡사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186cm에 달하는 거대한 망새가 황룡사의 웅장했던 규모를 말해줍니다. 보물 1870호 찰주본기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목탑 내부에 사리를 안치하는 사리기와 관련 유물 등 500여 점은 발굴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황룡사가 사실은 신라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이 전부 다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황룡사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라 최대 사찰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황룡사에는 거대한 9층 목탑과 세 채의 금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망새뿐만 아니라 대형 경첩과 못, 수막새와 도자기 등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황룡사의 주지는 신라 전체 불교계를 통솔하는 그 수장, 국통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명실상부하게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습니다. 황룡사의 옛 모습은 각종 유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도 복원돼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000년 전 황룡사의 웅장한 모습을 되살려낸 황룡사 특별전은 오는 9월 2일까지 경주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얼마 전 전북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이 잇따르고 있어 경남 소방본부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MBC의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해 구급차로 이송되던 환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을 손과 발로 때립니다. 20초 동안 폭행이 계속되자 결국 구급대원이 환자를 제지합니다. 지난달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구속됐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 처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돼 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만 18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들은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징역형 1건 말고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까지 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남 소방본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CCTV와 촬영 장비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과 현장에서 공동 대응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 2인 구급대를 내년까지 3인 구급대로 개편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7일부터는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진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올 시즌 첫 4연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선발 보니아가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던졌고 박혜민과 강민호가 홈런을 치는 등 모두 14안타를 기록하며 롯데를 9대2로 잡았습니다. 이번 홈 3연전에서 모두 이긴 삼성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 2년여 만에 첫 3연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모두 역전승한 삼성은 오늘부터 두산과 잠실에서 주말 3연전을 펼칩니다. 경상북도의 모내기 진척률은 현재 47.5%로 봄철 잦은 비로 저수율이 87%가 넘어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내기 시기는 북부 지역은 6월 초순, 보리와 마늘, 감자 등 이모작을 하는 중남부는 6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은 9,500여 헥타르로 지난해의 4% 수준인 4,000헥타르의 논이 다른 작물로 전환돼 벼 재배 면적은 감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에 연료 절감 장치를 설치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연료 절감 장치는 급출발이나 급제동, 과속 운전을 하면 경보음을 내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최적의 변속 시점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대구시는 이 장치로 앞으로 5년간 210억여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금요일만큼은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를 강제로 막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금요일마다 오후 7시 사무실 불을 일제히 끄고 비상근무 외에는 초과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업무 셧다운제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했지만 업무 과다로 정시 퇴근이 쉽지 않자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18 상화문학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수성문화원과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 상화와 육사의 시, 이상화 시의 저항의식이라는 주제로 문학 세미나가 열리고 내일은 백일장과 문학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상화문학제 마지막 날인 모레는 상화의 발자취를 체험하는 상화 유적 답사와 시 낭송 대회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해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제부터 공기질이 꽤 안 좋은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초미세먼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장시간 외출을 삼가고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탁하지만 오늘도 대체로 맑고 기온이 높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7도, 안동 1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가까운 기온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연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대체로 맑지만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7도, 청도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29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5도, 김천 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상주 29도, 김천도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3도, 의성 10도로 출근길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30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계속 높아서 활동하기 좋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